2010년도가 됐습니다. 그때 지방 이제 소도시 경매를 경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시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을 조금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2010년도까지 그 저축 계속 모아놨던, 그래서 군에서 이제 그 월급 받았던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직장을 생활했던 거, 그런 걸 다 모아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목돈을, 시드머니를 확실히 마련해 놓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 다가구 주택 얘기 나오는 게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첫 투자고 첫 경매였고, 첫 투자를 경매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경매는 제가 안 합니다.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느껴가지고 경매는 안 하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 제가 거기서 뭐 초등학교 태어나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 나오고 못해도 2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 어떤 이제 이제 분들이 살고, 그분들이 직장이 어떻고 월세 수준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게 사실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첫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매든 아니면 뭐 금매든 상관없지만 최소한 5년 이상은 거기 거주했던 지역, 내가 잘 아는 지역이 제일 좋아요. 실패할 그런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이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원룸 같은 이렇게 너무 좁은 데는 수익률은 높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원룸을 제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 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좀 저는 좀 좁을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식구가 한 명 늘고 그러면 이제 좀 뭐 방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은 좀 특이한 구조가 좀 큰 평수고요. 그러니까 7가구인데 7가구가 다 3룸 구조입니다. 3룸 구조, 3룸이 아니 거의 뭐 이제 아파트랑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3층짜리고 지하까지 해서 이제 총 7가구가 있는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2010년도에도 그렇게 보통은 뭐 모든 이제 옆에 원룸들이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협소하게 하는데 그 이제 한 몇 동 6동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어놔가지고, 이거 그 앞에 또 공원도 있고, 이제 좀 편의시설도 좀 주변에, 지금은 더 좋아졌죠. 그 반대편으로 먹자골목이 생겨가지고 좋아졌는데, 우선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사면은 뭐 거의 이제 평생 갖고 가야 될 그런 생각으로, 평생 갖고 간다는 게 제가 만약에 노후에 뭐 왔을 때 여기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고, 뭐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나 거기 이제 거주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회사로 보면 본사죠. 저희 이제 그렇죠. 1번 본사, 우리 뭐 스타벅스 1호점이 지금 이대 앞에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제 그 1호점 본사가 거기 제 고향이 있는 거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이제 계속 좀 갖다 줘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지금도 되고 있고, 공실 없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거주를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여기에 주로 누가 주수 요청인지 이미 또 파악을 하신 상황이고,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두 분도 그렇지만 가족이 살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실까지 2개를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시세 차익형 투자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서 오로지 현금으로, 그러니까 월세를 통해서만 거기만 집중하셔서 현재 이제 12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남들과 내가 대세, 보통 얘기하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나만의 길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 그걸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이 투자가 사실 저희 성격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이 안 맞는 분들 있죠. 본인은 이제 이런 이제 주어진 딱 틀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쇄적으로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될 때까지. 그래서 진짜 대박이 나서 그 자금으로 또 창업을 하고,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좀 약간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가 되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게 맞고, 반대로 저는 뭔가 이렇게 좀 통제되고, 이렇게 뭔가 제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투자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안 하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저가 매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했을 때 제가 싸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면 그걸 사주는 매수인한테 수익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싸게 사준다는 이제 보장도 없고 뭐 그런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까지 해보니까 이런 그 현금 흐름 투자가 저한테 제일 맞고 제 성격도 좀 제일 맞아고 그렇고 저도 사실 투자할 때 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또 과감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감함이 이제 뭐 근거 없는 과감함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다 이제 위험 분석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판단해서 요거는 요 정도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감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근데 아까 그 이제 다가우주택 1호점도 되게 과감한 투자였죠. 이제까지 뭐 현금 다 끌고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요즘 말하는 사실 영끌이죠. 네. 예, 영끌을 했지만 사실 그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근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하고 수익하고 이제 월급도 받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한 몇 년 정도만 이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기도 했고요. 대출 이제 많이 상환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기 성격에 맞는 이제 투자법을 이제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따르기보다는 일단 내 자신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본인의 투자하시는 성격을 분들이. 네,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투자라는 게 좀 마음이 편해야지 하는 투자가 진짜 정말 잘하는 그런 투자라고 제가 최근에 요즘 왜 그러냐면 다 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문구들이 막 눈에 팍팍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 방향성을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에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 나만의 투자 뭐 방법 그쪽 종목을 좀 뭐 대세 따르기보다는 내 성향에 맞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방금 생각났는데 우선은 조급함을 우선 제일 버려야 될 게 이게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특히나 주변 사람 중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돈 번 거는 사실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벌었다는 거는 뭐 누가 벌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금방 퍼지고 그리고 그런 조급함이 이제 투자를 자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이제 갖게 하면은 그러면 정말 그런 이제 사기꾼들이 꼬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소액으로 거액을 만드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눈에 그런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조급해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많이 흔들리고 그런데 저만의 하나의 이제 뭐 팁이 있다면 저는 제가 저를 잘 모르는 저하고 완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지금 이제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 농막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주말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쪽을 갑니다. 전라남도 부안에 있는데 뭐 부안 쪽은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주말 동안 이제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뭐 소소하게 이제 거기 밭도 일구고 뭐 농사도 짓고 거기 주변에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피난처를 하나 뭐 너무 멀지 않아도 아니면은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내 핸드폰을 완전 꺼놓겠다. 완전 단절된 뭔가 이제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본인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투자에서 뒤처지거나 뭐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 본인한테 집중하고 본인을 더 이제 알고 그런 게 더 길게 봐서는 투자에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만의 이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마다 다 투자자들마다 다를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입지, 가격, 수요, 주변 환경, 수익률 등등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현금 흐름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입지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월세 수익인데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이제 뭐 요건, 입지 요건이죠. 입지 요건, 저는 입지 요건 저도 이제 많이 보긴 하는데 이 주변에 이제 그 월세 수요가 어느 이제 연령대인지 뭐 임차인들이 직장인인지 아니면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뭐 입지 요건을 봐야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 물건을 샀을 때 바로 다음 달부터 그 월세를 얼만큼 받아야 되느냐. 그 월세를 제일 많이 보고요. 월세는 약간 그 우리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서 잘 떨어지진 않아요. 오르면 오르지 잘 막 이렇게 웬만해서 막 엄청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런 수준이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소폭 오르거나. 그러면 이제 월세 수익률 수준을 보는데 그 월세 수익률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출 받게 되면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이제 지출을 통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목표한 수익률은 보통 10%인데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익률은 그 대출을 받았을 때 또 수익률이기도 해요. 대출을 어느 정도 하면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죠. 제 그 그렇죠. 비용이 더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목표 수익률이 10%인데 10%가 안 돼도 투자를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익률만 오로지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 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주말에나 이제 뭐 이렇게 평일에 좀 가기 어려우니까 주말에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에 이제 한가칠 때 한번 가봐서 거기에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 이제 평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담소 나누시고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거기서 살짝 들어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여기 아파트 좀 제가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이렇게 거주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과감함 없이 되게 말씀 잘해주세요. 이제 뭐 손자 같으니까 또 말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여행 갈 때 저도 여행 갈 때 그 팁이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거기에 그 여행 온 한 20대 초중반의 여자분들 3분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분들 그분들을 따라가서 물어보거나 그 동선이 어떤지 물어보면 100% 맛집하고 웬만한 동선은 다 깨고 있습니다. 검색을 다 해서 알아보고 그렇죠. 오신나 보네. 웬만한 검색을 이제 20대 초반 여성분들은 웬만한 검색 다 하고 다 정보 수집하고 해가지고 이제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연륜이라든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어떤 집이 좋은지 본인들이 다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좀 탐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간단히 커피 같은 거는 안 되면 이제 차나 이런 거 하나 이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드리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하는 편이지 저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입지나 이런 걸 보거나 지도를 보거나 그러진 않고 직접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게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매수, 고가매도 하려면 정말 데이터 분석하고 향후 입지 조건이 여기에 이제 나중에 그 들어올 아파트들 세대 수하고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거기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편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외국인 그 분들 많이 거주하시는 분 아파트는 제가 조금 이제 지향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주말에 가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 분위기가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 감정적인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근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예, 수익률은 목표는 10%. 그 정도의 아파트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경험이 많으신 우리 투자자이신 이 작가님이 이 그런 부동산을 좀 싸게 금매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꿀팁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